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안녕하세요. 깜신 김정규입니다. 노영두 기식입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야, 쭈니야 다 모였대. 어디 가셨나요? 네. 준이는 또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겠냐? 참 안타깝네요. 또 한 명이 빠져 있어서. 자, 오늘 근황 토크는 그 팟빵에 웬일이님이 남겨주신 청취 소감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죠. YG님이 저번에 지난 방송에 한번 놀러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저도 봤어요. 네. 네. 침울하신데? 못 봤어요. 뭐라고 올라가요? 노영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분 네. 여자시죠? 아마. 아마도. 그죠? 그 네. 써니가 읽어야지. 아, 제가요? 아. 알겠습니다. 기자님, 저 정말 놀러 갑니다. 차비 준비하고 계십니까? 놀러 가면 나이사의 마스코트 박쌤이랑 취소. 그죠? 아, 읽기가 싫어요. JYP죠, 박쌤이. 아, 네, 그렇죠. 나이사의 이거 내부인 아니야? 그러니까. 전 아니에요. 써니인데 네. 아니, 억울합니다. JYP를 박쌤이라고 불렀다 이거지.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니에요. 아무튼 나이사의 나겠니? 듣고 보니 그럴 듯. 왠지 그럴듯해. 네, 나이사의 마스코트 박쌤이랑 제 머릿속 상상 속의 인물 기자님 YG 말하는 거죠. 실물 보고 팬미팅 하는 건가요? 상상만 해도 뻘쭘하네요. 아니 상상만 해도 좋으셔야지. 왜 또. 뻘쭘하죠? 네. 그런데 기자님 자꾸 멋있고 억울한 목소리로 오라고 하시니 주소를 살짝 여쭤보고 싶네요. 네, 주소는. DOC. 프레시한 주소를 알려드려요. 그럴까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청년의사 홈페이지를 오셔서 하단을 보면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프레시안도 홈페이지 가셔서 하단을 보시면 주소가. 이런 분이 좀 진짜 여러 명 계시면 한번 녹음할 때 모셔가지고 네. 공개 맞아. 방송, 공개 세미 공개 네. 방송처럼 보이는 맞아요. 팟캐스트. 네, 좋아요. 혹시 여기 녹음 현장 구경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많이 모이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한 우와. 20-30분만 돼도 한번 모셔가지고 네, 하고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또 호프타임 뭐 이런 거 제 가지면 좋을 생각엔 것 지금 같은데. 여기도 뭐 10분 오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현재. 그 정도 되면은 네. 저 무슨 티켓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웬일이님 책 파는 남자. 차비 제가 드립니다. 오! 아, 근데 이랬는데 미국이야. 샌디에고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예. 또 그리고 서피스프로 파는 거지. 팟빵에서 상식인 고니님이 남겨주신 청취소감. 깜신님 약간 뺀지리 스타일로 오해했는데 아유 제대로 하신 건데. 오해하셨군요. 예. 음주 이야기 듣고 나니 참 인간적이고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이 음주 이야기가 내가 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네. 매일매일 술을 마신다라는 그 얘기였잖아요. 매일 먹는다 이거예요. 매일 먹는다. 그랬죠. 예. 동질감을 느끼셨다니 비슷하신 경험을 느끼신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근데 뺀지리 스타일로 오해했는데 요렇게 읽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지금 에이 오해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정리하면은 깜씨는 술을 매일 먹고 인간적이긴 한데 뺀지리. 그렇네. 그게 제일 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이 또래로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번듯한 청년입니다. 맞아요. 네. 뭐 청년 아니고 이제 청년으로 하자 우리. 그러자. 번듯한 청년? 번듯한 청년. 반듯한 청년은 하고 번듯한 청년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훨씬 듣기 좋은데요. 번듯은 예. 왠지 신체 일부가 번듯한 느낌이고. 이마가 좀 그런가요? 번듯한. 빤듯한. 자, 리뷰 플러스 갑시다. 요즘 환자의 경험이 중요한 화두인 것 같던데 환자의 경험이 뭐지?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환자의 경험이란 치료의 전 과정에 걸쳐서 환자가 느끼게 되는 감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상호작용의 총합으로 이는 의료기관이라는 조직의 문화에 형성된다. 어려워. 이런 설명도 있죠. 환자의 경험이란 당신이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배우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멋진데? 그 말은 누가 했나요? 폴 슈피겔만과 브릿 베렛이 쓴 Patients Come Second라는 책에 나와.
페이션트 컴 세컨드? 환자는 두 번째다? 환자가 첫 번째 아니었어? 무엇이 첫 번째인지는 책에서 확인하래. 책 제목도 환자는 두 번째다. 이런 책도 있는데 환자의 경험이 혁신이다? 환자들은 사물이나 숫자나 질병이 아니다. 환자는 병원의 미래다. 클리브랜드 클리닉 환자 경험 개선 프로젝트. 환자의 경험이 혁신이다. 이런 건 좀 읽어줘야 돼.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첫 번째 질문을 누가 읽어드릴까요? 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독한 너 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깜신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원래 비염이 있었는데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비염이 더 심해지더니 축농증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 한 달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 낫지 않아요. 지난번에 풍선으로 축농증 수술할 수 있다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비인후과 가서 풍선 수술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직장인인데 정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지 혹시 위험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네네. 아유, 미세먼지 심해지면 비염, 축농증으로 자주 가죠. 그러니까 비염은 코빗자의 비염이잖아요. 그래서 코 안에 염증이 머물러 있을 때를 비염이라고 하고요. 이게 심해져서 양쪽에 있는 얼굴들, 볼 안에 있는 그 부비동이라는 공간까지 고름이 퍼지면 우리가 이제 축농증. 전문 용어로는 부비동염, 네.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보통 무르기 동반되지 않은 부비동염은 요즘엔 약이 좋아서 약으로 잘 낫는 편이긴 한데 문제 자꾸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부비동염을 수술로 치료하는 기준은 약으로 석 달 이상 치료해봤는데도 호전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자주 반복되거나 이런 경우에 축농증 수술을 이제 우리가 권하게 되는데요. 풍선 수술은 만약에 비염이 심해서 축농증이 한 달 이때 하기에는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약으로 치료를 해봐야 되는 시기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한다고 하면 풍선 수술 해달라고 가서 말씀하시면 돼요. 환자분들이 제 외래 이 방송 듣고 제 외래도 여러 분 찾아오셨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진짜요? 그래요. 근데 의사한테 치료법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풍선 뭐 이런 머뭇머뭇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왜 본인 치료 방법인데 그거를 이 치료가 내가 받고 싶은 치료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도 그렇거든요. 약도 내가 어떤 약이 이제 뭐 특정 약이 좋았어. 뭐 코싹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약들이 있잖아요. 약들 에바스텔이라든지 뭐 본인이 평소에 좋아했던 약이 있으면 이 약을 그냥 나 그 약이 좀 잘 듣는 편이었어요라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은데 환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의사한테 먼저 얘기하는 걸 좀 그렇죠. 많이 주저하시거든요.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치료 방법을 원한다는 건 괜찮은데 이제 초질관 그걸로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건 문제가 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지독한 너님이 오셔가지고 풍선 수술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아마 깜씨는 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더 약물 치료를 해본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정하시죠. 맞아요. 뭐라고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시겠죠. 네, 말씀하시는 거 풍선 수술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번에도 가끔 이 환자가 찾아와서 막 자기가 스스로 진단하거나 막 치료법을 결정하거나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경우도 좀 가끔 있죠. 글쎄, 저는 별로 근데 그런 경우는 있죠. 가끔 특히 이제 좀 아니 건강 염려증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수술이 안 필요한 상황인데 수술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왜 써니를 내가 보게 되지?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의사가 항생제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꼭 항생제를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는 이제 속상하죠. 설득해야 되고 그 과정이 되게 어렵고 불편한 건 맞아요. 의사 입장에서도.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고 실제로 병이 있으면 그 병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의사가 받을 치료가 아니라 환자가 받을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깜씨는 좀 오픈되어 있는 선생님이고 이제 아마도 약간 올드한 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노영처럼? 내가 노영을 했나? 그 노가 아니야. 네, 약간 좀 이렇게 그 환자와 자기의 관계를 있어서 약간 좀
뭔가 상하 관계 내지는 좀 권위적인 관계로 이렇게 설정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환자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치료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의사들이 점점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네, 왜냐하면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은 그냥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들은 다음에 우선순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가이드해 주는 게 오히려 아니 좋은 근데 의사 선생님의 역할. 어떤 환자분들이 와서 하는 말씀 중에 의사가 볼 때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택도 없는 얼토당토하는 그치, 얘기를 맞아, 하는 맞아.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경우에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부드럽게 그건 뭐 잘못 오해하신 거고요. 이렇게 이제 넘기면은 불만이 없는데 무슨 택도 없는 소리냐 이렇게 잘라버리면 맘 상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죠. 우리 어머니도 이번 연휴에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허리에 차면 일주일만 차면 허리가 2cm가 쭌다고 방송에서 봤다고. 이제 울컥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한 번은 참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날 오는 환자 10명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10번째쯤 되면은 좀 한계 부딪히기도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환자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좋은데,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시되 대신 거기 그 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를 권하는 의사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해놓고 와서 아예 그걸로 밀고 가시려고 하면 곤란하고 그렇죠. 말씀은 편하게 하시되 의사의 의견도 같이 경청을 해주신 마음의 준비를 해오셔야 뭔가 되는 거죠. 의견을 막 얘기했는데 의사가 훌륭한 태도로 그거는 택도 없는 말이라고 하면은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맘 상해하지 마시고. 근데 막상 그렇게 딱 원하시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죠? 풍선 치료를 만약에 나중에 받게 되면 그건 당연히 입원하지 않으셔도 되고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